경주 포항은 최근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밤낮으로 지구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민피플에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활성지구조연구단의 최진혁 박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최근 한반도에서 발생한 잇따른 지진으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역할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일단 어떤 기관인지 궁금하고요. 또 박사님께서는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소개해 주신다면요. 예, 알겠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국토지질과 관련된 다양한 조사를 수행하는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예.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 땅의 형성과 진화에 관련된 기초과학 연구 분야부터 자원 탐사, 그다음에 기후 변화, 지하수 등과 같이 국민 생활과 아주 밀접한 지질 분야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최근에는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지질 공원이나 지질 재해에 대해서도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네. 예. 더욱 최근에는 큰 이슈가 됐던 지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요. 예. 네. 제가 속해 있는 연구팀이 활성지구조 연구단인데요. 예. 지진과 관련된 단층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단층이 어떻게 발달돼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떠한 단층들이 지금 판구조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예.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지, 활성 단층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렇게 대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주로 야외 지질 조사를 통해서 지진을 공부한다고 해서 네. 저희가 하는 분야를 지질학이라고 합니다. 예, 좀 우리나라의 지진 전문가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박사님께서 지구 구조에 대해서 공부하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해요. 예, 뭐 사실 그 한 가지 사건으로 설명드리기는 참 어려운 네. 것 같고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어떤 지구 자연 현상에 대한 신비로움, 아름다움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어린 예. 시절부터 부모님들께서 전국 방방 곳곳으로 여행을 시켜주셨고요. 네.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흥미가 생겼고, 네. 대학 진학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질학과를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네. 대학에서 이제 대학원 과정 동안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네. 상당히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예. 야외 지질 조사를 아주 중요시하는 연구실이었거든요. 예를 그래서 들면요? 저희가 강원도 산골에 가서 네. 계곡에 가서 야외에 드러난 암석들을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뭐 김밥을 사고 뭐 음료수를 사서 이렇게 예. 그러셨군요. 마치 그러니까 저의 대학원 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여행과 같은 거죠. 네. 네. 그래서 여행과 같은 생활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제가 또 몽골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몽골에서 1957년에 큰 지진이 발생을 해서 한 250km 정도의 땅이 갈라졌거든요. 네. 그렇게 길게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수십 킬로를 백팩 하나만 메고 캠핑을 하면서 조사를 했는데, 예. 네. 당시에 정말 대자연의 지진의 힘이 강력하고 경이롭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예. 그 일주일 정도의 캠핑을 하면서 상당히 지진이 왜 발생하고 이가 어떻게 발생하는 것일까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상당히 많이 던졌습니다. 그래서 네. 제 개인적인 인생의 연구 인생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는 아마 그 당시에 제가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을 어떤 해답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런 어린 시절의 영향 등으로 이곳저곳 다니시는 걸 좋아해서 몽골이나 뭐 프랑스까지도 계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다시 한국에 들어오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하고 있는 지진들은 좀 중대규모의 지진들이에요. 그래서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있는데 지형학적으로 어떤 과거에 있었던 지진의 기록들이 침식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빨리 네. 없어집니다. 그래서 기록들이 많이 지워졌기 때문에 사실상 연구하기가 상당히 힘들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반면 몽골은 이러한 연구를 하기에 최적지입니다. 왜냐하면 매우 건조한 기후가 있어서 뭐 100년 전, 수백 년 전에 오래 있었던 남아있는 거군요. 그 땅이 갈라져 있는 게 아직 지금 가도 관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당시에 그 몽골 지역을 비롯해서 세계 여러 곳곳에 그 대규모 지진을 연구를 하고 있던 네. 예.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연구팀에서 연구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던 중에 2016년에 경주 지진이 발생을 했고, 일어났죠. 저는 이제 그곳에서 이런 실시간 뉴스를 통해서 네. 우리나라가 어떻게 지진에 대응을 하고 또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실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조금 더 활용을 한다면 우리나라의 어떤 지진 재해가 혹시나 발생을 했을 때 좀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됐고 아, 예. 그 계기로 해서 이제 국내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당시에는 프랑스에서 연구를 하고 계셨고, 예. 경주 지진을 보고 많이 놀라셨겠네요. 예. 자, 2016년에 경주 그리고 17년에 포항까지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많은 피해가 있었잖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지진의 안전지대이냐 아니냐라고 예. 저희가 평가를 할 땐 크게 두 가지의 측면이 있거든요. 네. 예. 첫 번째는 중대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경주 지진이 국내 최대 규모의 지진이라고 예. 알려져 있는데요. 5.8의 지진이었죠. 예, 5.8의 지진인데 사실상 최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진계를 통해서 관측된 지진 중에 규모가 최대라고 해서 네. 최대 규모 예. 지진인 거고요. 사실상 우리가 지표 지지를 살펴보면 수만 년이나 수십만 년 전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그 기간 동안을 돌이켜 보면 우리는 훨씬 더 큰 지진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만 년 전에 형성된 그 퇴적층들의 변형 기록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도 과거에는 네. 큰 지진이 있었다라는 것들이 어, 보고가 된 아. 것이 있고요. 예. 그리고 대형 지진 재해와 관련해서 두 번째 조건은 네. 과연 우리가 그러면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많이 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예. 문제거든요. 예. 경주 지진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큰 지진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요. 예, 네. 사실상 그 경험 부족에서 오는 것 때문에 네. 대비책이 완벽히 갖춰졌다기보다는 지금 이제 대비책을 갖추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과정인 거죠. 예, 예. 그래서 지진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 지역들의 대부분 공통적인 특성이고요. 예.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네. 또 우리가 완벽히 어떤 대비책이 갖춰지지 않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예. 결코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다라고 예.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뭐 북한이나 중국 근처에 있는 일본과 같은 나라에서도 큰 지진이 자주 나타난단 말이죠. 예.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 지진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적인 현상이고요. 지진을 네. 일으키는 것은 단층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단층이 움직일 수 있는 건 또 어떤 판구조 운동에 의한 지구조의 힘입니다. 네. 예. 그래서 두 지각판이 부딪히고 있는 판 경계부에서는 큰 규모의 지진이 일어나고 많이 일어나고요. 지진이 또 자주 일어나죠. 예. 네. 대표적인 예가 일본이라고 할 수가 네.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판이 부딪히는 곳이 아니라 하나의 판 내부에 속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진이 발생하는 크기도 작고 그 주기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기대할 수 있는 큰 규모의 지진들은 아마 수천 년, 수만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일어나는 지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판 경계부에서의 지진이 영향을 받는 건가요? 예,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냐 안 주냐라는 그 질문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 어떤 직접적인 상관성이 밝혀진 적은 없고요. 네. 저희가 아직 그 정도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아직 또 없군요. 학자들만의 이견이 있기 예. 때문에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그 활성지구조 연구단에서 내년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데 예. 일본, 중국, 몽골 그리고 우리 국내 어떤 과거에 지표 지질에 기록된 대규모 지진들의 상관성을 분석을 해서 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밝혀볼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자, 그럼 우리나라 지질학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거에 있었던 지진 기록에 대해서 예. 밝혀야지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지진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진계로 우리가 관측된 지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나라의 다른 기록이 뭐가 있냐면 역사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지진 자료거든요. 네. 역사 문헌에 기록된 지진들의 기록의 장점은 날짜가 아주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진에 대한 메커니즘을 당시 사람들은 몰랐기 때문에 피해 정도에 대해서만 기록을 해놨어요. 예.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단층이 활동을 했고
어떤 단층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였고라는 그런 지질학적인 정보를 획득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역사 문헌 기록은 지난 2000년 전까지만 저희가 돌이켜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자료는 좋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네. 반면 제가 공부하고 있는 지진 지질학은 저희가 지표에 형성되어 있는 지형이나 퇴적물의 나이를 이용해서 저희가 추론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수만 년, 수십만 년 전까지 돌이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 몇천 년, 몇만 년 주기로 큰 지진들이 발생을 했는지에 대한 접근이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큰 지진은 어디에서 어떻게 얼마나 큰 규모로 그다음에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면 아마 많은 기관에서 본인들의 적절하게 대비책을 강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지진 지질학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지질학 연구의 중요성 또 재해 대비책 마련과도 그 중요성에 관련이 있을 텐데요. 앞으로의 계획 관련해서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지진 지질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국내에서는 아주 생소한 분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융합이 필요한 연구 분야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던 지형, 퇴적층, 그다음에 연대 그리고 저희들이 위성 영상이나 항공 사진 같은 걸 이용하거든요. 예. 원격 탐사,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모델링. 그래서 정말 많은 세부 전공 전문가들이 잘 똘똘 뭉쳐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분야고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연구원에서 이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고 또 지질연구센터, 지진연구센터 주변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잘 똘똘 뭉칠 수 있는 네. 연구팀을 구성을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그 지진 재해에 예.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 수 있도록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연구할 계획입니다. 네. 예, 좋습니다. 참 많은 국민들이 지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예. 대비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지질 연구에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